맛있네. 딱구이 맛있죠. 네. 세 개나 먹었어. 복숭아 네. 맛있습니다. 아침에 먹는 게 좋아요. 아침에. 복숭아를 아침에 뭐 과일은 아침이 좋지. 그런가요? 아침인데 저녁보다는. 그렇죠. 요즘 여름에는 또 복숭아 요철 지나면 또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네, 요때 계속 빨리 소리 간다. 네. 자, 그러면 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뭐 미국 시장 잘 못 보았네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폭 하락? 예. 뭐 크게 걱정할 정도 아니고요. 예. 네. 뭐 그 정도인데 이제 뉴스들에는 이제 걱정의 뉴스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네. 시장 자체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음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등을 크게 줬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ISM 서비스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 51 초반이었는데 50.1로 나왔고요. 그동안 이제 미국은 제조업 PMI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비스 PMI 지수는 괜찮았는데 이게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을 하겠죠. 그런데 그 안에 세부 항목을 봤더니 네. 신규 주문이나 고용은 하락을 하고 있고 물가 지수는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면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좀 시장을 노이즈로 좀 작용을 하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시장을 좀 아침부터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됐는데 그보다는 아마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얘기가 또 언급이 된 게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약품 관세는 바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시차를 두고서 순차적으로 높여간다 이렇게 표현을 좀 두고 있어서 예전부터 의약품 얘기를 뭐 2주 후에 할 거야 몇 주 내에 할 거야 계속 네. 그랬는데 아직까지 발표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의약품은 이제 크게 영향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관심 많이 갖는 부분은 반도체 관세입니다. 이 반도체 관세도 예전부터 뭐 이제 곧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음 주 발표하겠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세가 나오면은 이제 시장에 혹시 영향이 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면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걱정이잖아요. 미국 빅테크들이 이제 피해를 가장 클 거 아닙니까?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살짝 내려오는 그 그런 흐름이 국가별로 나타났어요. 체결한 거 말고 반도체는 또 특별히 품목 다른. 관세, 예, 품목 관세 따로 한다는 건데, 근데 이것도 요 말씀 드릴 때마다 저도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날짜도 지정하지 않고 관세율도 지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 얘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반도체 관세 부분에서 가장 큰 목적은 반도체 투자를 미국 내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 미국 내에서 해라. 그걸 유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이거 지금 대만과 우리나라에서 뭐 일본도 있겠지만 특히 대만과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TSMC 이런 폭스콘 이런 기업들이 미국 내에 투자 금액,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발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건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됐고요. 그거 아까 박병창 이사님 얘기대로 예.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품목 관세를 높이면 네, 거기 수출하는 회사들이 손을 꼽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걔네들이 뭐 예. 영향을 받나?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경쟁 관계가 있어요, 실제로. 아니요, 마이크론이 좀 유리해지나 그러면? 저 미국의 기업이요. 예. 미국 기업에서 마이크론이 상대적으로 또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고 인텔을 자꾸 키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반도체를 수입해서 쓰는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노이즈로 또는 악재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용이 나올까 이제 그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반도체 섹터도 이것 때문에 좀 짓눌려 있는 상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발표한다 그러면서 발표가 좀 없었는데 다음 주에 발표한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좀 이게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네. 거고요. 뭐 그런 것들 때문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실적 발표를 했는데 AMD 실적 좋게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에서 약 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슈퍼마이크론은 얘도 실적이 뭐 아주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닌데
향후 가이던스가 좀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치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14%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시간 외에서 선물이나 그리고 종목들을 보면 빅테크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약해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하락폭이 크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닙니다. 근데 시장에 지금 특별한 이벤트나 호재성 재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면서 또 조정 보이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은 1.6% 상승했고요. 코스닥 네. 1.85% 상승했는데 어제는 우리나라는 2차 전지의 날이었습니다.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2차 전지 종목들 오른 종목들 한번 몇 개만 불러드리면은 삼성 SDI 10%, 에코프로비엠 15%, 에코프로 8.5%, LNF 8.3%. 아유, 옛날 생각나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게 타이핑하면서 두 분이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코스모화학 7.5%, TC스틸 8%등 대부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 이유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서 ESS 수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선점하고 있고 지금 수주를 계속 받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기차 캐즘을 좀 이 부분으로 좀 타개해 나가지 않겠냐. 근데 사실 이 얘기는 계속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제 갑자기 뭐 얘기가 더 있었어요? 어제 요 얘기가 부각이 된 거 추가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게 증권사에서 약간 그 투자 그 뷰를 올리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때 김현수 의원이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분도 연초부터 사실 좀 바이를 했는데 네. 근데 2차 이제 전지? 2차 전지 한 30% 정도의 레인지에서 트레이딩 구간이다라는 네네.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뷰를 조금 더 확대를 했어요. 네네. 근데 김현수 의원의 그 뷰는 저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왜냐하면 매도 보고서를 내 가지고 린치를 당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죠? 2년 전에. 네. 근데 그분 얘기가 맞았죠, 그때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 매수콜을 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이제 정프로님 말씀대로 어제 특별히 이게 더 나왔던 것은 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적들이 예상을 상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자라 하더라도 적자폭이 대폭 축소됐거나 왜냐면 지난번에 그 LG에너솔루션 흑자 났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의 안에 들어가 봤더니 ESS 수주가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게 확실히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이 중국 규제를 하고 있으니 우리한테 기회가 더 있지 않겠냐. 요게 하는 거예요. 하나였고요. 리튬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은 이제 전체 그 소재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심리적인 상황이 좀 됐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에코프로비엠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들 실적이 바닥 탈출하는 게 아니냐. 요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좀 했어요. 근데 이들 종목들은 이번에 처음 오른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중간에 한번 올랐었어요. 올랐다가 LG에너솔루션 이런 건 되밀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데 뭐 삼성 SDI라든지 다른 주변의 2등, 3등 주들은 다시 원위치한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다시 한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심리적으로 수급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2차 전지가 되게 오르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삼성 SDI가 10% 올랐거든요. LG에너솔루션하고 처음에 같이 올랐어요. 근데 LG에너솔루션은 밀리지 않고 있다가 자체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냐 실적이 대받침해줬거든요. SDI는 그렇지 못하고 같이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LG에너솔루션은 별로 못 올랐는데 삼성 SDI는 10%로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유들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체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지금 테슬라하고 삼성하고 동맹, 뭐 연맹 이런 얘기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삼성전기도 급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삼성 SDI도 그럼 이번에 기회가 있지 않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어제 삼성 SDI 대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LG엔솔은 테슬라는 LG엔솔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삼성 SDI는 대표적으로 스텔란티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하고 테슬라하고의 지금 동맹 관계 뭐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어하고 그 여러 가지 그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 SDI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를 어저께 좀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여하튼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좀 끌어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죠. 800포인트 가까이까지 지금 코스닥은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전력기기도 여전히 좋았습니다. LS 일렉트릭이 8.4%, 효성중공업 6.8%. 효성중공업은 워낙 급등을 해가지고 경고 상태입니다 지금. 경고? 네. 급등을 해서 신고가 난 상태에서 계속 올라간 상태라서 HD 현대일렉트릭도 2% 오르고 이쪽 전력기기 쪽이 여전히 좀 좋았고요. 그리고 어제 조선주 중에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랐는데 삼성중공업이 한 5% 올라서 조선주를 좀 이끄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전력기기, 그리고 증권주 좀 올랐고 조선주가 올랐는데 이 섹터가 오르는 데에 뉴스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소위 얘기하는 조방원 이쪽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제 상황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둘 다를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미국에 보면은 7월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7월 마지막 날 31일 날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장대 음봉을 맞았어요. 플러스 1% 시작해서 그냥 밀렸어요. 그날이요. 그래서 음봉이 컸거든요. 그리고 나서 8월 1일 날 개파락하면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반등은 했거든요. 그래서 8월 4일 날 반등하면서 갭은 메웠는데 네. 직전에 있었던 고점이 워낙에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걸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지금 월가의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팔란티어도 그렇고 차트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거 많이들 갖고 계시죠. 차트를 보시면 신고지수 난 날 그들이 쫙 올리면서 신고지수를 내고 그날 음봉을 확 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내려왔다가 이틀 동안 내려왔다가 반등을 준 거거든요.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계속 지지부진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도주? 그러니까 미국 주도주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침 자료들 보니까 기법 분석을 하시는 그런 쪽의 내용들을 보면은 요번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소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중고점이라고 합니다. 저게 7월 3일입니까? 31일입니다. 31일이죠. 예, 7월 31일 날 그 신고가를 냈는데 그러고 나서 음봉이 크게 났고 그 다음 날 많이 빠졌다는 거죠.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이틀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서 밑에서 반등을 주는 건데 이 반등의 힘은 항상 곧바로 반등하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요. 그런데 곧바로 반등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면은 그 이후는 점차로 힘을 잃으면서 이후는 박스권이라든지 등락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의 내용은 이제 기초 분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 지난주 금요일 날 4% 하락했죠. 그리고 월요일 날 0.9% 상승했고 어제 1.6%에서 2.5% 반등했어요. 한 반 가까이 반 넘게 좀 돌렸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8월 1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오늘 차트를 안 가져와서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는데 8월 1일 날 아침에 개파락 시작해서 밑으로 더 빠졌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갭을 있지 않습니까? 이 갭을 하단에 있는 거예요. 갭을 못 메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는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가지 못하면 그러면은 이거는 8월 달에는 좀 등락하면서 뭐 마치 8월 초에 빠졌다가 또 이틀 반등하니까 다시 뭐 신고지수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단기간에 요렇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걸 갭을 메우지 못하면 이후에는 여기서 이제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그래서 감안해야 오늘 내일이 되거든요. 중요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근데 우리나라는 참 애매한 게 쉽게 판단을 못하는 게 세법 관련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게 수급이 연동하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하는 가치 분석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거래량인지 이거보다는 그냥 정책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좀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는 분위기는 조금 시장 친화적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제 그래서 후반에 뒷심을 발휘해서 좀 올라온 부분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시황은 그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직접 투자에서는 그냥 대부분 정책에 의한 그냥 종목이에요. 맨날 얘기하는 지금이 뭡니까? 지금 그 지주사하고 금융사는 우리나라 정책인 거고요. 그리고 조방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정책이에요 지금은요. 그래서 점차로 시장이 과거에 얘기했던 경기 지표 그리고 또 물론 주가가 나중에 보면 이익 성장이 있었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고 이익 성장 기반으로 가는 게 기본 논리이고 그게 맞지만 어떤 구간에서 가만히 보면 점차로 중앙행정부처의 정책에 따라서 훨씬 더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그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특히나 지금은 더더욱 올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더욱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관련 보도 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이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세를 다시 35%로 올릴 것이다. 요건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한국과 일본도 얘기했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세게 얘기하진 않았고요. 우리는 진짜 잉크도 안 발랐는데 뭐. 네, 우리한테 세게 얘기 안 했고 유럽연합이 이거 지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 얘기를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럽연합은 지키지 않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안 된다. 표현을 그렇게 얘기했네요. 또는 뭐 여기서 좀 심한 얘기도 좀 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어떤 투자라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질문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세부 계획은 내 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한 대로 그냥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러 제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인도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죠. 러시아산 원유 가스 수입해서 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과는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를 한 2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없는데 진전이 있었다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하나 더 가져왔는데 조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대만과 지금 무역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우리보다 지금 높거든요. 그래서 무역 협상 추가적인 무역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대만이 요구하는 거는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요구했던 거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 대미 투자는 5천억 달러를 우리가 3,500달러 그러니까 4천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 하나는 요겁니다. TSMC와 인텔이 TSMC 지분 49%, 인텔 51%로 투입해서 TSMC의 타이완을 빼고 아메리카를 빼서 ASMC를 설립하는 걸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또 머리 쓰네. 그래서 이게 좀 미국이 지금 저거를 하라고 한다는 거야? 아니면 대만이 미국이 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내용 대만도 저런 거 쫙 받아가지고 하겠죠. 저렇게 하면. 그럴 가능성이 지금 대만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쪽 섹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걱정하지 말라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대기업이니까. 근데 제가 매일 뉴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미국은 대만하고 일본하고 3자로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계속 한국 빼고. 네, 계속 그렇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 삼성전자가 이게 굉장히 바삐 움직여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근데 이미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올해 상반기 내내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TSMC가 49 그다음에 인텔이 51이라는 거잖아요. 그 미국 요구니까. 미국 회사. 미국 회사라는 얘기죠. 회사고 대신 기술은 TSMC 기술을 다 갖고 오겠다 이 얘기인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참고로 이런 뉴스들은 그냥 기억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뉴스는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올해 하반기에 어느 지역이 제일 좋을 거냐고 봤더니 유럽 지역으로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유럽이요? 예. 근데 요거는 왜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냐면요. 골드만삭스가 헤지펀드 1조 달러 이상 투자한 333곳의 투자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1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1,400조. 예.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의 투자를 한 대형 헤지펀드에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물어봤더니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유럽이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선정이 됐고 34%가 유로존 주식 비중 확대, 미국은 36%는 비중 축소, 23%가 비중 확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이 얘기도 제가 우리 정프로님 안 계실 때 정프로님하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미국 월가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는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연초부터 글로벌리 이런 대형 헤지 펀드들이나 대형 자금 펀드들에서는 미국에서 꽤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꽤 많이 빠져나오고 미국을 지금 누가 많이 이렇게 제일 많이 사고 있느냐?
개인들이에요, 개인. 외국인 투자자죠. 네. 외국인 투자자. 개인들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19일 연속 사고 있더라, 막 뭐 이런 얘기들 지금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유럽 월가에서는 미국 시장 지수 자체에 대해서 지금의 지수에 대해서 적극적이진 않아요. 뉴스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설문조사한 사람의 50% 이상은 향후 5년간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주식이 최고의 자산으로 되지 않겠냐. 뭐 여전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3번 뉴스는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제가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미국 경제의 양극화로 시총 상위 대형주가 전체의 이익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형주 10개가 전체 순이익의 3분의 1.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그쵸. 그런 케이스 쏠림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전년 동기비 기술주들은 41% 이익이 성장하고 은행주가 12.8% 성장했고요. 반면 전체 기업의 52%는 이익이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소비재들하고 소재 기업들이 안 좋고 그래서 이익이 감소한 기업들의 평균 올해 수익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5.6%라고 해요. 그래서 매출 증가가 되고 있는데 비용이 늘고 있기 때문에 마진은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AI 중심의 미국 기술 기업이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2급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예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 요거거든요. 보시면 탑 10이고 탑 10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주식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경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주식 시장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요거는 그대로 우리 시장에도 아마도 비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요거 내용을 쓰다가 제가 다른 뉴스들을 좀 보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두 가지를 더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임금 상승률을 봤더니 6월 달에 봤더니 저소득 근로자의 연간 임금 상승률은 3.7%로 7년 내 최저라고 합니다. 이 3.7% 왜냐하면 2022년도인가는 7%까지 오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 7년 내 최저인데 고소득 근로자는 연간 4.7%의 임금 상승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임금도 상승률 자체, 임금 자체 절대치가 아니고 상승률 자체도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마지막 뉴스 진짜 이게 이제 시장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지금 기사인데요. 트럼프 이번에 감세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이거 10월 1일 발효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국채 발행이 돼서 그 걱정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하튼 그건 딴 얘기고요. 트럼프의 감세 법안으로 미국 대기업들의 연간 20조 원 이상의 감세 혜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왔는데 뭐냐면 구체적으로 아예 금액들이 좀 써 있었습니다. 메타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만큼이요. 110억 달러, 아마존이 157억 달러. 빅테크 4곳의 감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렇게 있어서 4곳이 1,480억 달러의 세금이 감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잉여 현금 흐름이 크게 증가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들이 더 투자를 많이 하는 메타나 이런 데 투자하겠죠. 그런데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뭘 할까요? 이걸 가지고. 대부분 이런 일이 생기면. 자사주가 네, 자사주 매수합니다. 대부분 다. 주가 더 오르죠, 그러면. 네, 대부분 다 미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뭘 하는가 가만히 보면은 그 행동들을 이렇게 뭐 정책들을 보면은 그냥 대기업들하고 빅테크들 이런 쪽에 더 우호적으로 주고 감세 정책 해주고 그걸 가지고 또 뭐 자사주 소각하고 또 시장은 계속 떠받치고 있고 그러면서 유동성은 계속 국채 발행해서 줄 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이나 학자들은 엄청나게 걱정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식시장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를 자꾸 바라보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사도 가져왔지만 또 뭘 설명드리려고 그랬냐면은 미국이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고 그랬던 건 뭐냐. 유동성의 힘이다라고 한 축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지 않습니까? 기술 선점, 기술 과점이 있고 그리고 시장도 거의 과점 네. 선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 기업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나 우리가 바라볼 때는 맨날 미국의 지수만 얘기하고 저도 매일 미국의 빅테크의 대표 종목만 써와서 그것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요. 그걸 보면은.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 기업의 52%가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떨어진 기업들이 지금 신고 지수인데 그런 기업들도 많고 그렇다는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뭐 그런 현상이 좀 박 나타나겠죠. 기사님 이렇게 쭉 오늘 저 브리핑을 제가 들으면서 감은 네.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네요. 저요? 네. 저는 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올해 조심하자라는 생각은 없고 올해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점점 위험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험을 내가 회피하고 지금 피해 있을 거냐 아니면 위험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잖아요. 그 기회를 내가 테이킹하면서 여기서 내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이번에 할 거냐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 하는 행위로 봐서는 시간의 문제이지 위험한 상황으로 달려가는 건 분명히 맞다. 근데 위험한 상황으로 달려가는 것에 유동성 보강을 계속하는 거니까 시장에서는 더 계속 기회가 생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장비 및 소재 협회 SEMI가 있죠. 여기에는 우리하고 좀 다른 우리 체감하고 좀 다른 뉴스들이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올해 반도체 제조 장비 소재의 전년 대비 7.4% 성장을 했고요. 전공정 장비는 올해 1,100억 달러 정도인데 내년에 1,220억 달러 정도로 거의 한 15% 이상 성장 전망을 얘기를 하고 있고 후공정은 올해 23% 그리고 조립 및 패키징은 올해 7.7% 내년 15% 낸드 장비 시장은 3D 적층 기술로 인해서 올해 42% 성장 디램은 HBM 때문에 올해 6.4% 내년에 12.1%로 내년에 더 성장한다고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별로 체감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이 막 엄청 좋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느낌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냥 애널리스트 분이나 아니면 언론사에 나온 기사가 아니에요. 이 협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들이. 협회 자료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약간 뒤처져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SK 하이닉스는 4세대 HBM4 있잖아요. 요 가격을 기존의 HBM3가 300에서 350달러인가 그랬거든요. 이거 500달러로 60에서 7% 높게 책정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굉장히 호재성 재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걱정스러운 뉴스를 하나 달아놨어요. 뭐냐면 이렇게 해놨는데 엔비디아와 추가 공급 물량을 협상이 끝나지 않고 있답니다. 네. 왜냐? 엔비디아가 볼 때는 이거 잘하면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이거 지금 샘플을 갖다 줬는데 이거 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야 그러면 그쪽에 뭐랄까 단독으로 하면은 이 가격이 높은 가격이 계속 해야 되잖아요. 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협상을 마무리를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하고 마이크론 샘플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뭐 여전히 그 보고서들이나 이런 이쪽 전문가들의 얘기들은 SK 하이닉스의 독주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요번에 가격은 좀 올린다. 이런 뉴스입니다. 그리고 어제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서 엔캠을 하나 그냥 개별 종목인데 엔캠은 아주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개별 종목에 그냥 뉴스를 가져왔는데 제가 종목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엔캠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상황이 어떤 거냐면 미국의 AMPC 있잖아요. 이 엔캠이 요거를 지금 요번에 또 받아갖고 한 430억 정도 수령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조지아 공장이 있는데 이 두 개 공장을 더 지금 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AMPC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걸 줄였는데 신재생 쪽에 전기차도 줄이고 그랬는데 이거 안 줄였어요? 이건 안 줄였어요. 이거는 다 단축 안 시키고 2032년까지 허용하게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는 한스름 났다. 그때 보고도 우리 기사들이 대부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AMPC에 들어간 기업들은 2032년까지 별 걱정 없이 이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주가는 왜 못 올랐냐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중국 때문이죠. 중국이 과잉 생산을 위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실제로 이번에 엔캠의 납품 물량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계속 안 되는 거거든요.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쪽 섹터에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뭐냐면 중국 정부가 지난번에 발표했습니다. 공급 개혁 방안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태양광 패널이나 배터리, 전기차 이거 너무 과도하게 해서 그것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시진핑이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공급 개혁 방안을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 하고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제재
요구하고를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섹터의 어떤 산업이 더 좋아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반기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원자력 좀 오르고 그랬는데 미국은 원자력 오르는 부분은 좀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랄까 뭐 새로운 뉴스이긴 하지만 아무튼 아직까지는 말씀드리면 그렇고 또 다른 뉴스가 있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에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있냐면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에 원자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미 투자에 네. 원자력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원전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을 이번 기회에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뉴스죠. 마지막에 어저께 조선주에 대한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원자력 뉴스 있죠. 뭐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은요.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 섹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은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적인 흐름보다는 이러한 뉴스 그리고 정책에 의한 섹터별 종목별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4조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12척 발주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3개 기업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술력과 그리고 납기 준수율을 우리가 더 잘 맞춘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로 경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컨테이너는 근데 뭐 중국도 다 따라온 거 아니에요? 많이 따라왔다고 하지만은 네. 그래도 뭐 새로운 기술을 넣은 배를 만들겠죠. 뭐 컨테이너선에. 예, 뭐 그렇게 배는 있어도 잘못하면 서요. 컨테이너선이? 순적도 있잖아. 아 그래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LNG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LNG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LNG 운반선의 수요가 기대된다. 올해 좀 주춤했어요. 상반기에요. 근데 이 고사양 LNG선 역시도 한국과 중국분이라고 하죠. 저거는 뭐 우리겠지. 네. 미국이 LNG를 뭐 중국에 줄 리는 없겠지. 그러니까요. 설마. 예, 그래서 요쪽이 상대적으로 셉니다. LNG 관련 선바 그리고 관련된 기술 이쪽이 상대적으로 센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게 그냥 차트예요. 위에 제가 가져왔던 원전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또 저희가 올려드리죠. 예, 업로드 해드리니까요. 그거는 다운 받으셔서 3프로TV 앱에서 네. 다운 받으셔서 또 나중에 다시 보시면서 또 한 번 더 들으셔도 좋고요. 그 뱀파이어들이 RPG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뱀피르라고. 네, 그래서 이게 넷마블에서 만든 MMORPG 게임인데 뱀파이어들이 서로 이제 잡으러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잡으면서 뛰어다니는 거. 먹어요? 뭘 먹어요? 뱀파이어들끼리? 먹지는 않죠. 먹진 않아? 같은 종족끼리 먹겠죠. 네, 그래서 MMORPG의 명가 넷마블에서 만든 네. 뱀피르, 네, 뱀파이어 컨셉을 아주 신선하고 파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 등록을 하시면 약 14만 9천 원 상당의 보상을 확정 지급해 드린다고 네, 그런 또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뭐 그 14만 9천 원 상당의 파격적인 다이아, 뭐 보상, 뭐 이런 거 확정 지급받는 거 놓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사냥을 이제 필드에서 많이 좀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이제 다이아 같은 게 뭐 쌓이나 봐요. 예, 사냥만 해도 다이아가 무료로 쏟아진답니다. 다이아? 예, 현실에서 다이아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게임에서라도 받아야죠. 네, 그래서 현금 지불을 해야만 다이아를 받을 수 있는 다른 MMORPG와는 달리 뱀피르는 노력하면 배당금 받듯이 다이아를 얻을 수 있는 여기도 배당이 또 들어가네. MMORPG의 배당률이 얼마예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네. 14만 9천 원이니까 뭐 네, MMORPG의 혁명 같은 게임이라고 뱀피르가 있답니다. 넷마블이 오랜만에 MMORPG 하네. 아 그런가요? 우리의 마블 이런 거잖아. 약간. 넷마블 그게 모두의 마블. 그래. 거기에 또 굉장히 히트쳤었죠. 그런 건 MMORPG가 아니거든. 그거는 아니죠. 약간 캐주얼 게임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죠? 요건 이제 MMORPG 뱀피르. 자, 오랜만에 넷마블이 내는 블록버스터 MMORPG. 예.
아니 저 워낙 요거를 하나하나 빼놓지 말고 다 읽어달라고 그래서 읽어드린 겁니다. 네. 네, 우리 또 그 광고 담당하는 친구가 네, 요거는 네. 한 글자도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네, 정프로. 빼지 말라고 그래서 네. 네, 다른 얘기도 하지 말래. 게임 잘 모르니까. 게임 안 해요? 전 게임 안 하죠. 게임 해요? 안 합니다. 못합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주식에 심취하는 사람은 게임을 안 합니다. 게임보다 주식이 더 재밌거든. 아 근데 게임 저 주식보다 더 재밌는 게임 뱀피르예요. 아 그렇구나. 그거 잊지 마시고 자 뱀피르입니다. 뱀피르.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